지금부터 할 건 정투상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거죠. 자, 아까 수업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근감과 그 다음에 투시죠.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원근감 없이 바라보는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가번의 그림은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벽면의 크기나 저쪽에 있는 벽면의 크기가 사실상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이고 저쪽은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인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이게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시의 특징이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왜요? 소실점 때문에, 소점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거죠. 바로 가번은 그걸 표현한 거고, 나번은 여기서 소점을 빼버리면, 원근감을 빼버리면 여기 있으나 저 멀리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투상의 특징입니다. 투상은 멀리 있는 사물이나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그 크기가 똑같이 보입니다. 투상은 크기가 똑같이 보이지만 투시는요,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그리고 라번은 투시입니다. 제가 투상과 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번은 소점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소점 투시라고 합니다. 근데 가번, 나번, 다번은 소점이 없죠. 투상인데, 자, 가번하고 나번은 들려진 각도가 똑같죠. 좌우가 30도 똑같죠.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등각투상이라고 하고, 물론 나번도 등각투상입니다. 근데 다번이 어때요? 한쪽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가번이나 나번처럼 좌우가 똑같은 크기로 들어진 것, 똑같은 각도가 생긴 것은 각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등각투상, 영어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번 같은 경우는 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영어로 엑소노메트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정투상의 원리입니다. 화살표는 바라보는 방향을 말하고, 자, 이점세선의 면이 있죠. 이건 투상면입니다. 투상면이고, 그 다음에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바라보면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점의 포인트가 투상면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이 고스란히 맺히게 됩니다. 이 맺힌 상들을 따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의 위치와 이 선의 위치가 투상면에 어떻게 돼요? 같게 맺혀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투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 두 선의 위치는 어디서 파악을 해요? 다른 뷰에서, 평면이라든지 우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있는 면이 여기, 여기 있는 면이 여기, 혹은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이렇게요.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정투상을 그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가보는 위치가 삐뚤어졌죠. 정투상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똑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위치를,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는 뭐냐면 크기가 다르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그리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똑같은 위치에 그려야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 접듯이 이렇게 쭉 펼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정면도 보세요. 평면도에서 평면과 정면은 어때요? 폭이 똑같죠. 정면과 우측면은 높이가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평면의 이 높이가 우측면의 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중간에 호로 그렸잖아요. 원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45도 사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60도 안 돼요. 30도 안 돼요. 오로지 딱 45도로 그리면 똑같은 크기로 물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타원 그릴 때 이거 45도 사선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정투상을 하는데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친구 놈이 45도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야, 왜 45도로 해? 너니 얘는 이제 형이 이제 똑같이 설계를 배웠는데, 아, 형이 45도로 해도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똑같대. 그래? 그리고 재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원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원이 아닌 45도 사선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 사선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끔. 이해되시나요? 정면에 오른쪽 꼭지점에서 45도를 그리면 평면의 오른쪽 면과 그다음 우측면의 꼭대기 면이 딱 일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좀 이해되시나요? 많이 쉽죠? 영상으로 보니까 많이 쉽죠? 네. 정면도, 평면도, 그 다음 우측면도. 얘를 펼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투상입니다. 오른쪽에서 본 거, 왼쪽에서 본 걸 좌측면도, 아래에서 본 걸 저면도, 뒤에서 본 걸 배면도. 총 6개의 화면이 나옵니다. 6개의 뷰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렇게 쭉 내용 났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투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개가 있네요. 요 12개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2개를 그릴 겁니다. 얘는 크기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가 30, 여기가 20, 그 다음 여기를 10 이렇게 줄 겁니다. 정면은 이렇게 바라본 걸 정면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필요 없어요. 정면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그 해당 사물의 특징이 많은 곳. 해당 사물의 특징이 많은 곳. 자, 보세요. 마우스예요. 그죠? 그럼 마우스 정면은 어디로 삼을까요? 여기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로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어디가 특징이 제일 많나요?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이 특징이 제일 많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정면으로 삼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가 특징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정면. 그럼 이렇게 보면 평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측면. 이해되시나요? 난 여기가 특징이 많아. 여기 정면.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평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우측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사물의 특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특징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 바라봐야 특징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정면. 자, 여기는 화살표가 있네요. 정면 화살표가. 정면을 보시고 따지시면 됩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 왼쪽 아래는 삭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폭이 30, 높이가 20이라고 했어요. 옵셋 30, 폭이 30, 높이가 20. 그러면 이렇게 나온 요 사각형이 정면이 되겠네요. 트림.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라인, 선을 적당히 띄우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간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적당히 해요. 적당히 클릭해서 수평선을 쭉 그리되 이 사선과 교차되는 지점, 이렇게 사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옵셋 10mm. 자, 선 연장하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폭이 똑같아요. 이렇게요. 여기가 10mm이듯이 여기도 똑같이 10mm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을 30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60도로 그리거나 혹은 30도로 그려버리면 값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지우고 라인, 여기는 60도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60도일 때 안 맞습니다. 30도일 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더 크게 나오죠. 네. 그럼 어디로 가요? 네, 45도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유일하게 45도일 때만 얘가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5도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크를 써도 돼요. 시작 끝 반지름 혹은 뭐 시작 끝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다시 중심 시작 다시 중심 시작 중심 끝 네 시작 중심 이렇게 끝 다시 시작 중심 끝. 어떤가요? 원으로 그려도 되지만 45도 사선으로 그려도
똑같이 나오는 건 맞죠? 네. 저 45도 사선이 바로 정면의 오른쪽 상단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그려서 꼭지점끼리 수평선을 그려서 45도 사선과 교차되면 수직으로 내리시면 돼요. 거꾸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올려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만 맞으면 돼요? 이 원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다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떤가요?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 그려졌으면 비로소 이 45도 사선도 삭제합니다. 그러면 얘가 정투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좀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역시 오른쪽 하단 삭제하고 옵셋 30, 옵셋 20. 자,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진 트림으로 자르고요. 선 적당히 따라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겠고요. 옵셋 10mm, 이렇게 10mm 해도 돼요. 자,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옵셋 10mm, 이 부분에 이렇게 10mm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요 선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면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재 상태가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표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거 표현해 줘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표현을 해 줘야 돼요. 원래는 카피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서 여기서는 보이겠죠. 이렇게 왼쪽에선 보이겠죠. 그죠? 왼쪽에선 이렇게 보일 텐데 우리는 왼쪽 면을 안 그린단 말이죠. 오른쪽 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레이어 하나 만들죠. 히든. 자, 색상은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히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는 숨어있는 선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은선의 역할이고 이게 정투상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다시 선을 이용하면 최대 여기까지인 거 알 수 있네요. 여기 이제 지우고 다시 적당히 선을 그리고 다시 45도 사선 그리고 여기네요. 옵셋 30mm, 20mm. 자, 그러면 크기를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되네요. 옵셋 10mm, 트림
옵셋 10mm,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고스란히 얘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벽에 걸려서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얘는 은선입니다. 이렇게 은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다시 10mm, 자,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군요. 오른쪽에서 봐도 이렇게 보이겠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요. 다시. 자, 위로 올릴까요? 자, 라인. 적당히 선을 긋고요. 다시 라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라인 45도 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옵셋 30, 아니 옵셋 20, 다시 30.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 자, 트림. 네, 이렇게 지으면 아래쪽이랑 나눠지겠죠. 그 다음 적당히 선을 그려서, 자, 내리면 되겠고요. 자, 트림 처리하면 뭐 여기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되겠네요. 자, 옵셋 10mm, 트림,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 거는 이렇습니다. 옵셋 10mm, 이렇게 10mm, 그 다음 5mm. 그러면 가운데 10mm짜리 사각형 구멍이 났네요. 보시면 이 위치는 여기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은선. 이렇게. 얘는 은선. 다시 한번. 여기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은선. 이렇게요. 그 다음 정면에 보면 이렇게 클릭된단 말이죠. 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은선. 자, 그 다음 얘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옵셋 10mm, 트림. 자, 다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 난 게 아니고 5mm죠. 필렛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다시 선에 막혔죠? 다시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죠. 자, 트림으로 끊어 봅시다. 다만 이렇게 두 개는 막혔으니까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쭉 그려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라인 여기죠. 그 다음 적당히 선을 그리시고 라인 자,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아래쪽 싹 지우고 다시 라인 적당히 띄워서 옵셋 10mm. 다시 라인 교차점에서 내리셔야죠. 이렇게 교차점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트림으로 삭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자, 마지막 거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옵셋 10mm, 5mm. 앞에서 보면 이래요. 튀어나왔는지 속으로 들어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머지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열십자겠지만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옵셋 5mm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요 선이 은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요 선이 은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또 다르겠죠. 자, 필렛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역시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만 보입니다. 다르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은선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요. 얘는 마지막 거는 이렇게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4개 마저 해보시죠.